어떤 메시지가 나올 것인가? 일단 지금 어떤 좀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습니까? 네, 우선은 지금 이제 윤 대통령의 발언이 있을 것이고 이 발언에 가장 집중이 됐던 건 대국민 사과를 내놓을 것인가, 사과를 내놓는다면 그 사과가 어느 정도 수위일 것인가 여기에 이제 가장 집중이 되고 있습니다. 사실 지금 윤 대통령은 구속 상태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번 최종 변론기일이 사실상 본인이 대국민 메시지를 내놓을 수 있는 마지막 기회이기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대리인단의 입장과 비슷하게 지금 정청래 위원장 같은 경우도 대리인단의 입장과 굉장히 좀 비슷하게 가고 있거든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이제 발언 초반에는 아무래도 이런 어떤 탄핵 심판 과정에서 나왔던 여러 가지 쟁점들, 뭐 본인의 체포지지 의혹이라든지, 뭐 국회 공세 의혹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본인이 좀 적극적으로 반박을 하면서 동시에 이제 본인이 계엄 선포를 한 당사자이기 때문에 또 변호인단에서 얘기할 수 없는 부분의 그런 어떤 개인적인 이유들 이런 부분들까지도 덧붙이면서 그런 어떤 계엄 선포의 당위성을 일단은 무조건 주장을 할 것으로는 보이고요. 단지 이제 본인이 이제 임용 기각 결정이 나왔잖아요. 그 기각이 됐을 경우에 대통령으로 복귀를 해서 본인이 어떻게 하겠다라는 것이 이제 사과와 같이 결부가 돼서 진행이 될 거냐, 아니면 그 부분이 아니라 어찌됐건 뭐 국정 혼란을 초래하고 이런 수많은 그런 어떤 뭐 수사와 재판 과정이 일어나게 하고 이런 부분들에 대한 사과에서 그런 부분들에 대한 뭐 진정성 있는 사과의 메시지가 나올 것이냐, 이제 이런 부분들이 일단 쟁점이 하나가 있고, 또 이제 하나가 예상이 됐던 것은 임기 단축 개헌을 뭐 조건으로 해서 뭐 이제 뭐 본인이 이런 어떤 뭐 항변을 할 수도 있다, 이제 이런 가능성도 얘기가 됐었습니다. 사실 이거는 여권 일각에서 이제 나온 얘기인데요. 뭐 이제 이런 해석에 대해서는 아무래도 이런 어떤 조건부 기각 결정을 받아서 복귀를 해서 본인이 이제 임기 단축을 해서 물러나는 게 여권 입장에서는 아무래도 파면이 돼서 불면에 퇴진을 하는 것보다는 낫다는 계산에서 비롯된 관측으로 보이지만, 이에 대해서는 윤 대통령 측에서는 선을 분명하게 그었습니다. 그것은 대통령의 뜻이 아니다라고 선을 분명히 그었기 때문에 이런 내용이 이제 포함이 될 것 같지는 않아 보이고요. 근데 또 하나 이제 제기가 됐던 가능성은 하야를 언급할 가능성도 있다, 이런 가능성도 제기가 됐지만 이 역시 가능성이 높아 보이지는 않고, 그래서 하야를 또 언급하게 되면 법적 쟁점이 또 생길 수가 있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에 대한 것이라기보다는 계엄 선포의 당위성과 그리고 본인이 그런 어떤 국정 혼란을 초래한 데에 대한 사과 메시지, 그리고 그런 어떤 본인을 둘러싼 의혹들에 대한 적극적인 반박, 이런 정도의 수준에서 아마 담화의 그 최후 진술의 메시지가 나오지 않을까, 지금은 이렇게 일단 예상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윤석열 대통령은 심판정이 아닌 헌재 대기실에서 오늘 재판을 지켜봤고요. 또 그러면서 최후 진술 마지막까지 검토하며 준비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잠시 후에 윤석열 대통령의 무제한 최후 진술이 예정되어 있는데요. 관련된 내용이 주목됩니다. 현재는 정청래 법사위원장의 최후 진술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예. 또 이제 조금 전 들어온 소식에 의하면 정청래 법사위원장은 대한민국의 군도 큰 피해를 입었다, 계엄군의 오명을 썼다, 또 비상계엄 당일 두려워하며 국회 담장을 넘었고 36년 전 고문과 폭행을 당하던 날이 기억난다, 이런 지금 현재 발언이 이루어지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일단 지금까지 이제 저희에게 전해지는 내용을 좀 종합을 해보면 윤석열 대통령은 아직은 이제 심판정이 아닌 현재 대기실에서 지금 이 재판을 지켜보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정청래 위원장이 지금 최후 진술을 하는 부분을 재판정에서 아닌 현재 대기실에서 좀 지켜보고 있는 것 같고요. 또 이 대기실에서 이 재판을 지켜보면서 최후 진술을 마지막까지 검토를 하면서 준비하고 있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정청래 위원장의 최후 진술이 끝나게 되면 잠시 뒤에는 윤석열 대통령의 무제한 최후 진술, 이제 저희가 뭐 진기훈 기자랑도 이야기를 나눠봤습니다만 과연 이제 어떤 내용이 담길지 상당히 좀 관심이 가는 대목인 것 같습니다. 자, 그런가 하면 이제 윤석열 대통령이 이렇게 최후 변론을 직접 하게 되면 이제 이게 헌정사 최초의 일 아닙니까? 그럼 이전 대통령들의 어떤 사례와 이렇게 이전 대통령들이 이제 직접 변론을 하지 않았었기 때문에 이렇게 이제 직접 최후 진술을 하려는 배경은 지금 어떤 좀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는 겁니까? 사실 윤석열 대통령 같은 경우는 이렇게 지금 탄핵 심판 본인이 탄핵 소추가 된 이후부터 이런 어떤 여러 가지 수사와 재판을 받는 과정 내내 했던 말이 있습니다. 탄핵 심판에는 적극적으로 임하겠다.
그랬죠. 네, 그런 말이 있었고 그 주장을 계속 유지를 해왔죠. 그렇기 때문에 지난 3차 변론기일부터 9차 변론기일을 제외한 계속 모든 변론기일에 참여를 해왔고 그래. 이제 적극적으로 발언권을 얻어서 발언을 해오기도 했습니다. 예. 지금 그리고 또 앞서 제가 또 말씀드린 부분이 또 있죠. 본인이 지금 구속 상태이기 때문에 지금 오늘의 이 최후 진술이 사실상 본인이 대국민 메시지를 낼 수 있는 마지막 기회이기도 합니다. 사실 그동안은 또 어떤 분석이 있었냐면 지금 이제 김용현 전 장관을 끝으로 사실 증인 직접 신문은 제한이 돼서 각 증인들의 신문이 끝날 때마다 발언권을 얻어서 이제 윤석열 대통령이 얘기를 해주잖아요. 이제 그런 부분들이 뭐 물론 그런 어떤 재판 쟁점들에 대한 그리고 또 주요 증언들에 대한 뭐 본인에게 유리하면 뭐 인정하고 불리하면 이제 반박하는 내용도 줄을 이뤘지만 이런 것들이 또 어떻게 보면 이 헌법재판소의 탄핵 심판은 또 녹화가 돼서 방송이 되잖아요. 예.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런 어떤 메시지를 내놓는 차원으로도 좀 활용을 하는 것이 아니냐 이런 분석이 나오기도 했었거든요. 아마 오늘 최후 진술은 물론 이 최후 진술을 본인이 직접 나서므로 인해서 재판부에서 이제 본인의 좀 진정성을 들여 보이고 또 어떻게 보면 사과라고 하는 것들을 내놓는 부분들이 사실 이 헌법재판은 일반 형사재판이랑은 달라서 이게 뭐 죄가 뭐 어느 정도다 이런 것들을 보는 재판이라기보다는 이것이 이런 파면이라고 하는 징계를 내릴 정도의 위헌 위법이었느냐를 놓고 따지는 재판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본인이 직접 나서서 본인의 입장이 이랬고 이런 부분들 그러니까 변론으로는 다 담을 수 없는 본인만이 지금 알 수 있는 그런 어떤 내용들을 좀 전달을 하겠다. 게다가 또 본인이 또 법조인 출신이잖아요. 네. 이제 그런 부분들을 좀 본인이 적극적으로 나서서 임해야 되겠다 이제 이런 결심을 한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본인이 마지막으로 이제 얻을 수 있는 그런 어떤 기회를 최대한 활용을 하면서 그렇기 때문에 지금 오늘도 구치소에 사실 올 시간이 굉장히 늦은 시간이거든요. 그렇죠. 그런 그때까지 계속 이제 최후 진술의 원고를 보면서 본인이 이제 수정을 하면서 내용을 이제 검토를 했던 것으로 보이는데 그만큼 이제 이런 어떤 본인의 아무래도 이제 탄핵 심판에서 본인에게 유리한 결과를 이끌어낸과 동시에 그런 어떤 메시지를 본인이 전달할 수 있는 것들도 좀 충실하게 검토를 하는 그런 과정이 있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현재 정성의 법사위원장의 최후 진술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실시간으로 들어오는 발언 저희가 정리를 해드리자면 정청래 법사위원장은 36년 전 이혼을 당한 경험을 이야기하며 발언을 멈추기도 했고요. 또 피청구의 파면은 대통령의 헌법 준수에 상기시킵니다. 대통령 파면 결정은 오직 법 체제의 회복을 위한 결단이다. 또 피청구의 파면으로 국가 이익이 압도적으로 클 것이다. 이런 발언을 한 것으로 보입니다. 오늘 양측의 최종 변론에 앞서서 지금까지 채택됐던 서류, 또 영상 증거에 대한 조사가 진행됐는데요. 이 중에서도 저희가 좀 집중해봐야 했던 것들이 있었을까요? 네, 지금 이제 국회 측과 대통령 측 둘 다 이제 이런 어떤 여지껏 제출은 됐지만 조사가 되지 못한 증거들에 대해서 서증유지 진술을 하면서 증거조사 절차가 이루어졌다고 말씀드렸는데요. 우선 국회 측에서는 이 지지난 주말에 민주당 쪽에서 공개했던 CCTV가 있습니다. 이게 이제 국회 이제 개헌군이 단전을 했던 그 영상 찍힌 그 CCTV 장면이었는데 이게 결국에는 증거로 채택이 돼서 이거를 이제 오늘 공개를 했습니다. 탄핵 심판정에서 공개를 했는데 이런 부분들을 통해서 이제 그날 개헌군이 투입이 됐던 이유는 이런 어떤 단전 조치를 함으로 인해서 국회의 그 개헌 해제 요구 결의안 투표를 방해하려 했다라는 것들을 이제 입증을 하려는 이런 어떤 증거로서 여기서 있다 이렇게 설명이 되는 부분들이 있었고요. 또 이제 여기에 동시에 이제 김현태 707 책임단장의 증언에 대해서 반박을 하는데 굉장히 좀 집중적으로 좀 할애를 했었습니다. 여러 가지 이제 언론 보도들을 이제 증거로 현출을 하면서 얘기를 했었는데 김현태 단장 같은 경우는 우선은 탄핵 심판정에 나와가지고 이제 곽종근 전 특수전 사령관으로부터 본인의 의원을 끌어내라는 지시를 받은 적이 없다 이렇게 지금 진술을 한 바가 있잖아요. 그리고 또 이제 국회로 본인이 이제 투입이 된 게 국회의원들과 관련된 일인 줄은 몰랐다 이런 진술을 내놓은 바 있습니다. 하지만 이제 이것과 이제 반대되는 이런 어떤 텔레그램 메시지 내역이 이제 공개가 이제 되게 보도가 되기도 했었는데 이 이제 텔레그램 내용에 따르면 어쨌든 본인은 본회의장으로 이제 막는 것을 우선한다라는 것을 명확히 알고 있는 그런 메시지 내용이 나와요. 그렇기 때문에 국회 공세 시도를 이후 707 책임단이 투입이 됐는데 이걸 이제 김현태 단장이